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2월 29일. 제가 왜 이러나요? 29일은 없어요. 이번 달에 2월 27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6시 20분이고요. 저기 초승달이 저렇게 떠 있네요. 저거요, 달은. 옆에 별이 있고요.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또 오늘 하루 아침입니다. 가려져 있어. 자, 다시. 땅의 구조물들이 저렇게 달이랑 별이랑 좀 가려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네요. 이렇게. 오늘 날씨는 좀 괜찮은 편인데요. 기온은 조금 낮아졌고요. 어제보다 영하 4도. 걷기는 그렇게 어려운 날씨는 아닌데 미세먼지가 좀 심해졌습니다. 미세먼지 어제부터 시작됐죠. 미세먼지. 어제는 좀 신기한 게 바람이 많이 불면서도 미세먼지가 심하더라고요. 약간 또 목이 칼칼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아침까지도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초미세먼지가 좀 더 심하더라고요. 나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는 막 매우 나쁨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참 미세먼지도 참 이게 잘 공기가 좀 정화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대륙 서안의 또 문제점이기도 하죠. 또 제가 대륙 서안이라고 했네요. 대륙 동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안, 동쪽이죠. 대륙 서안은 상대적으로 덜하죠. 바다를 지나쳐오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벌써 또 163일 차네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난 2021년 작년이죠. 9월 18일 시작한 날짜인데요. 아마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랫동안 연속해서 이렇게 아침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이 동네에서는 제가 기네스북에 올랐을 것 같아요. 동네 기네스북. 세계 기네스북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시작했으니까 최소 2031년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2031년 9월 17일까지는 이렇게 달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0년간 이렇게 달린다면 기록을 완수하는, 기네스북에서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63일 차를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또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점심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점심 식사를 좀 야무지게 했거든요. 그거 뭐라고 하죠? 등갈비인가요?
등갈비를 먹었어요 어제. 코스트코에서 산 것 같아요. 코스트코에서 산 양념 등갈비인가요? 네. 그걸로 점심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진행해서 먹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점심 때 약간의 이제 낮잠 취침을 좀 취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그 점심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점심 먹은 게 남아 있더라고요. 일명 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상태가 거의 뭐 한 6시, 7시, 8시, 한 9시까지 갔던 것 같아요. 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서 좀 소화가 덜 됐던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간에 평소 같았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녁을 먹었을 거예요. 늦은 시간에 먹었겠죠. 사실 계속 이렇게 이제 뭔가를 먹지를 않고 입을 대지 않고 계속 기다렸더니 한 10시쯤 됐을 때는 속이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위장이 이제 공허해지는 그런 느낌 바로 왔었거든요. 아, 이제 그러면 뭐를 좀 한번 먹어볼까, 또는 뭐 좀 한 잔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지만 이건 아니다. 아, 이건 이성으로 극복해야 된다.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할 수가 있느냐. 불과 한 1시간 전만 해도 오늘 저녁은 그냥 스킵하자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 생각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다면 내일 아침은 편안해질 것이고, 당장의 지금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또 섭취를 하게 된다면 나의 위와 나의 장은 쉴 시간이 없게, 쉴 틈이 없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고통을 느끼게 했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갑자기 좀 약간 미안해지네. 우리가 막 어디 막 많이 걸어 다니고 하루에 3만보 4만보 막 걸을 때 통상 그렇게 걸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훈련을 받는다거나, 오, 여기도 전망이 멋지네요. 와,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저 나무에 이제 가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참 많이 걸을 때 좀 그런 경험이 없나요? 발에 좀 미안해지는 거, 발에 막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지고 막 이런저런 막 상황이 막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게다가 발목에는 우리 봉화지겸이라고 하죠. 봉화지겸이라고 또 심해지면 극심하게 아픈 상황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둘 다 겪었는데요. 워낙에 많이 행군도 하고 걷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훈련도 많이 받고 이랬을 때 발바닥에 물집 플러스 봉화지겸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우리 몸의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걸을 때는 발을 많이 사용하고 발목을 많이 사용하고. 아, 참 얘네들이 주인을 좀 이렇게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손으로 하는 그런 일들, 좀 험한 일들을 맨손으로 하고 이러면 또 손이 또 상하잖아요. 그럼 손에 대해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단지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는 결국 입속, 뭔가 먹을 때 맛있으면 막 기분 좋은 거. 근데 결국 먹고 나면은 게다가 맛있다고 많은 양을 막 그냥 들이켜버리면 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 소장, 대장 각 부위들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탈은 거기서 나죠. 뭘 잘못 먹어서 배탈 나기도 하고, 배탈 나면 또 병원에 가서 막 진단을 받아야 되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계속 또 금식을 해야 되고, 배에 손 꼬르륵 하고, 그런 일들을 좀 겪어봤죠, 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먹게 되죠. 소식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게 약간 스트레스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하고도 좀 이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또 먹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뉜다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먹지를 못해가지고 살이 쪽쪽 빠져서 체중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감량이 돼버리고, 별도로 무슨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이 살이 쭉쭉 빠지는 그런 현상.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제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이게 웬걸, 거꾸로 살이 더 쪘네, 체중이 더 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를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먹는 걸로 해소하는 그런 습관. 조금은 저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생각해보면 작년 9월 18일날 시작하던 그 당시보다 체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2022년 계획을 세울 때도 체중 감량이 좀 어느 정도 목표이기도 했는데 이거를 잘 지켜내고 있지는 못하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예외적으로나마 약간 일탈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저녁 식사를 거르는 이런 여유를 한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좀 가뿐하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그래서 오늘 좀 평소보다 일찍 나온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길을 딱 나서기 시작했을 때의 시간이 대략 한 6시 한 18분쯤, 평소에는 한 6시 23분 24분 이렇게 됐었죠. 약간 동절기에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요. 보통 군대에서도 동절기에는 30분 정도 더 여유를 주잖아요. 30분 더 지침을 할 수가 있죠, 군대에서. 요즘에도 8시간씩 자나 모르겠네요. 풀 지침 시간은 8시긴 하지만, 근데 중간에 이제 근무 시간이 있죠. 불침번이라든지 경계 근무라든지 초소 근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없는 부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하여튼 간에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컨트롤 한다는 게 어렵다. 자기 관리. 저는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잘한다. 나는 내 자신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상을 잘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고 뭐 있을 일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고, 그 현장에서도 그 계획한 대로 잘 추진을 하고, 또 식사도 알맞게 조절을 하고, 또 운동도 적절하게 취해주고, 이렇게 그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절제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좋죠.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순간 좀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행사가 있다. 갑자기 무슨 뭐 청첩장을 받는다. 어디에 뭐 결혼식이 있다. 친구 결혼식이 있다. 가죠. 그러면 물론 그때도 냉정하게 난 여기까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또는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같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순간들 있죠. 자이든 타이든, 자이 플러스 타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막 2차 가기도 하고 3차 가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본 친구들, 친한 친구들 만약에 있다면 그 기회를 또 놓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날 하루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스스로 계획해 있던 그런 일정하고는 좀 벗어나거든요. 금방 한 번에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하루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그날 그렇게 보낸 다음에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다음날 뭔가 다시 정비를 잘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죠. 그 습관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딱 절제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에 그 충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 그럼 일상에 살짝의 어떤 새로운 파도가 이제 몰려 들어온 거거든요. 잔잔한 그 호수에 누군가 돌멩이를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돌이, 그 짱돌이 통통통 튕겨가다가 그냥 쇽 가라앉으면 모르는데, 그 돌멩이가 튕겨가는 걸 보고 저 멀리 날아온 새 한 마리가 날치인 줄 알고 슉 가가지고 그냥 한 입에 쇽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케이스. 그게 뭐냐, 갑자기 뭔가 어제 있었던 그런 행사 때문에 그냥 행사는 행사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다음날 살짝 일어나기가 곤란해지고, 원래는 루틴대로 이렇게 아침 걷기 또는 아침 러닝을 했었는데, 그날 어제 좀 내가 좀 너무 많이 달렸나, 무리했나, 오랜만에 오늘은 좀 쉬자, 그리고 좀 자다가 일어나자. 그런 다음에 좀 속이 허하구만, 나가가지고 해장 좀 해야 되겠구만.
딱 이러다가 나갔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서 같이 해장하는 또 친구를 만나가지고 우리 뭐 해장술이나 한잔할까 이왕 이렇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 약간 부적절한 케이스. 이 날이 말이죠, 거꾸로 직장인이고 평일일 것 같으면 오히려 외부의 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외부에서 좀 제한을 받잖아요. 본인의 그 하루가 외부의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그 주중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거꾸로 주말이라면, 본인의 휴일이라면 휴일날 그냥 밖에 나갔다. 근데 또 친구를 만났다. 아, 너 어제 그 결혼식 갔었니? 와, 갔더니 좀 많이 변했더라 우리 친구. 친구 또 와이프 될 사람도 참 어떻게 막 그렇더라. 이야기 좀 하면서 너는 언제 결혼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럼 너는 언제 하냐, 너는 할 수나 있겠냐, 나는 안 하는 거지만 너는 못 하는 거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안 하는 거, 너는 못 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아우, 오늘 점점 시간 대비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런 타이밍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동쪽 하늘 살짝 보시면 살짝 서광이 이렇게 비춰오고 있는데, 저기에 저렇게 별과 달이 떠 있는 모습. 별은 좀 화면에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달은 또 선명하게 보이네요. 동쪽 하늘이었고요. 저는 서쪽 하늘을 이렇게 등지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동쪽 하늘을 잠깐 보셨고요. 저는 이렇게 길을 건너고 해가지고 우리의 또 아침 걷기 코스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어떤 자기 관리,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항상 루틴, 지정된 루틴대로 잘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들. 운동할 때 운동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또 식사할 때 식사하고, 딱딱 정해진 그런 일정에 맞춰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하나의 결혼식 이벤트였는데요.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만약에 친한 친구라면 거기에 가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또 그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같이 또 한잔을 하거나 2차를 가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늦게까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단합을 하다 보면은 집에 늦게 들어가고 또 늦게 잠들게 되고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면 주중에는 외부적인 그런 통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그런 일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에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말이라면 거꾸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아침에 해장해야 되고, 해장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또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하루가 또 이렇게 싹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로 냉정하게, 아, 나는 내 철칙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모를까. 통상 사실은 이벤트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람이라면. 왜냐, 사람이 말이죠, 정말로 절제하고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부터 그런 계획대로, 그런 정해진 루틴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시작됐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이제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요, 자신에 대한 어떤 객관화가 가능해지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유년기에는 지금의 그 똑같은 생활을 해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이전 생활에 유년기의 감수성이 다시 이렇게 부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어떤 정해진 루틴, 운동이면 운동, 식사량 조절이면 조절 잘 해오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뭔가의 변화에 의해서 자신의 이제 신경이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평소에 하던 업무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자기 그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일로 이렇게 보직이 전환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본인이 다니던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헬스장 이것도 사실은 스포츠센터 말인데요, 자기가 계속 다니던 곳에 자기의 어떤 패턴이 맞춰져 있어 가지고 새로 다른 곳으로 바꾸기는 또 좀 꺼려지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동안 또 운동을 못하게 되고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바로 전환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좀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창 잘 다니던 헬스장, 막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폐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게 홈트레이닝으로 전환이 되느냐, 그게 그 의지가 그렇게 쉬운 의지가 아니에요. 아, 나는 밖에서 운동 못하면 그냥 집에서 이걸로 커버해야 되겠다, 그거 상당한 의지거든요. 물론 새롭게 시작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작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뭔가를 자기가 내 생각에 맞게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잘 운영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계획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내 지정된 루틴대로 나는 이거를 수행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어떤 호수에 던진 돌멩이 하나, 그런 어떤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갑자기 상황 자체가 바뀌고 해오던 패턴들이 다시금 수면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냥 강력한 의지, 당신의 의지가 그냥 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사실은 의지보다는 어떤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바로 착착착, 아, 이 다음엔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해주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려면 계획 수립 전문가, 계획 실천 전문가가 돼야 될 거예요. 물론 나도 좀 그런 단계까지 가가지고 어떤 파문이 일더라도 이걸 다시 잔잔하게 이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단계까지 간다면 참 좋겠지만, 어쩌면은 많은 종교인들이 말이죠, 좀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 아닌가요, 그게? 옛날 성인들이 말이죠, 그런 실천이 가능했던 그런 단계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시 51분이고요 그러면 얼마나 걸었나? 한 4,000보 이상 걸었네요. 와, 날이 또 이렇게 밝아졌네. 자, 저쪽에 하늘을 보면서 잠깐 걸으면서 지금 제가 좀 겨울이고 이래서 약간 그 워밍업도 시킬 겸 해가지고 딱 아침에 이렇게 길 위에 서면은 좀 빠르게 걷는 습관이 있거든요. 통상 제 걸음 속도가 한 5.5km에서 한 6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속인데요. 시속 5.5에서 한 6km 정도 이렇게 좀 빠르게 걷는 편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뭐 평지를 가든 오르막을 가든 내리막을 가든 약간 호흡이 거친, 특히 오르막이 좀 더 심하겠죠. 그런 좀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느릿느릿하게 걷는 거, 뭐 아예 안 걷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걸어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나 워밍업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걷는 게 참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간혹 좀 힘들어 가지고 숨에 헐떡이면서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말을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주제로 막 다른 소재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의 약간의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멀티태스킹입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걸으면서 이야기는 또 자유자재로 하는 편이잖아요. 걷기도 걷지만 뭐 같이 누군가하고 걸으면은 친구나 가족이나 뭐 같이 뭐 회사 동료나 이렇게 걸을 때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걷는 그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끊임없이 꾸준히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딱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뜨고 나서도 이제 걷게 되는 딱 그런 시점에 왔어요. 오늘이 2월 27일이고요 3월 이렇게 넘어가면은 더 해가 일찍 뜰 겁니다. 아침에 나오자마자 이제 해가 뜬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일찍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착착착착 이렇게 가지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좀 진짜 거리가 한산하네요. 간혹 이렇게 이제 같이 또 걷고 있는 아침을 걷는 사람도 있긴 한데 좀 한산한 편이고요. 아마도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해가 길어지고 이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이겠죠. 자, 오르막을 이렇게 또 가지고요. 자, 시간이 6시 56분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걷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평소 주말은 뭔가 이제 기분이 좀 산뜻하잖아요. 평일보다는 뭔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약간 좀 이런 거 실제로는 안 생길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하지만 주로 집에만 있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집에서 하다못해 주중에 택배라도 한 번씩 우리가 뭐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택배라도 하나 그렇게 주문을 해 놓는다면 주말에 일요일은 또 그게 잘 안 오나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오기도 하죠. 그런 걸로 또 기분 전환을 한 번씩 하는 그런 주말을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남쪽 하늘을 배경으로 제 뒤는 이제 또 남쪽 하늘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